다 나왔다고. 에공. 아직 다른 분들이 안 들어오셨네요. 선생님 볼륨을 조금만 올려달라고. 볼륨이요? 잘 들리는데? 어떻게 올리니 뭐. 중간에 쉬는 시간 거는 네, 편집해야죠. 네, 내가 저기 편집해서 다시 올리는. 아 진짜. 자, 다 또 들어오셨죠? 천풍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네. 네. 그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는가요? 저희는 잘 들리는데 이게 네. 아무튼 그 금비서님은 네, 도중에 버스 시간 때문에 도중에 나간다고 네, 아까 미리 사전에 얘기했었습니다. 네. 자,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마이크 테스트 네, 목소리가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뭘로 크게 하나 이건? 잘 들리는데 근데 선생님 목소리 저희는 잘 들리면 나중에 방송에서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녹화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작하죠. 2부 지감 조식 금촉부터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근데 우선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건 너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관신도법은 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잘 난감합니다. 그래요. 차이나 수련서 보면 거기는 없어요. 아예 그냥 연어 합더라 뭐 그게 네. 있어가지고 그 양심 빼놔가지고 넣다 뺐다 하는 얘기거나 아니면 군연 면박하라고 나와요. 군연 면박을 뭐 그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뭔지를 아예 설명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설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도 그 양심 그 에라를 빼가지고 나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관정한다는 게 있어요. 예.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예. 원래 그 바른몸이 내 신체하고 크기가 똑같아지면 이게 나가요. 알아서 나가요. 그래서 차이나 수련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거를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인위적으로 바깥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수련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건강을 해쳐가지고 위험해요, 굉장히.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신체하고 크기가 같아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나가는 그 시기가 있어요. 나가야 돼요. 한 번은 최소 한 번은 나가요. 몇 번은 나갈 텐데 나가는 이유가 이게 여기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수련의 관절에서는 꼭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걸 못 느꼈을 뿐이지 사실은 이게 일어나요. 임동맥이 열려서 좀 안정화되면 나가요. 그리고 중맥이 이루어져서 좀 안정이 되면 또 나가요. 그래서 이 혼이 나가는 게 어느 정도 관절이 되면 어느 정도 그 몸의 변화가 좀 있다 싶으면 나가는 거죠. 양적 성장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한번 나간다고 이렇게 그렇듯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그 계기가 되면 나간다는 거죠. 나가는 이유가 이건 외부하고의 교류 때문에 그래요. 바깥을 나간다는 건 외부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 돼요. 그래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련 자체가 외부하고의 소통이잖아. 호흡이나 아니면 호흡 자체도 코가 호흡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호흡하는 거라서 외부하고의 교류의 문제인 건데 이 외부하고 교류를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그렇게 두종을 통해서 완벽하게 나가는 건데 이 두종을 통해서 나간다는 건 다른 의미가 또 있어서 그래요. 이게 두종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우선 머리이기 때문에 깨우침이기도 한데 나중에는 운명이기도 해요. 운명과 관계된 일이 머리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두종으로 들고 나는 일을 해야 되는 건 운명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 다음 운명 받아들이기 위한 제 설정이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환명이 있다고 했잖아. 그걸 괜히 설명한 게 아니라 이 나갈 때 환명이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이 환명의 변화라는 건 환명이라고요. 앞에 있는 환자는 그냥 동그랗다는 얘기인 거고 이게 명이요 명. 내 수명용, 내 삶이 내 삶을 뭐라고 해야 되나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직접 해런가 거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나가는 것도 돼요. 그래서 머리로 해서 나가는 게 운명적인 거를 우선 해온 것을 고착화, 규정 아니면 정의하고 그다음에 다시 해 갈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에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래서 그걸 하는데 굳이 다른 데는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이 바른 몸에서는 그런 얘기를 꼭 하는데 나가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그 이후에도 계속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은데 이 출입이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출입이 다른 세계, 정신 세계인 건데 여기부터가 이제 뭐 과거에는 영계, 법계, 도계 뭐 다양한 말로 해온 것이 있는데 이 천상 세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생 세계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소설을 쓰게 되죠. 사후생에 그리고 옥황상제까지 가면서 저 구름 위에서 관음증 환자들이 띠거지로 몰려 있는 곳 그곳을 갈 거라고 아니면 가야 한다고 뭐 이쁜 꼭 이뻐요 선녀들은 역시 관음증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성적 도착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인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하고부터 그런 것을 상상을 하는데 심하게 말하면 미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발 그런 식으로 미치면 안 돼요. 곱게 미쳐야지 뭐 대화라도 할 수 있지. 그렇게 미쳐버리면 대화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나가서 해야 될 거는 분명히 그런 식의 존재, 그런 식의 세계와 접촉이 되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공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오감 뭐 이런 언어, 능력 언어 그리고 세계 구조, 이치 이런 것도 모르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 하루에도 수십 개씩 생기는 그런 이상한 단체처럼 돼버려요. 다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 난립하고 있는 각종 그 사이비 단체들처럼 생기는 그 채널링이나 그 외에 뭐 비스무리한 대한 것처럼 그렇게 미쳐가요. 그거 다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환상이 된다고요. 이 환상이라는 게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나오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개인의 억압되거나 아니면 개인의 하고 싶은 욕망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서 나타난 거거든요. 실제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환상이라서 가짜라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인데 왜 진짜냐면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살게 되잖아. 정신병이 가짜가 아니잖아요. 히스테리아 가짜예요? 가짜 아니에요. 본인이 미치겠잖아요. 아니, 본인이 미치겠다고는 안 한다고 하대요. 자기는 또 그걸 즐긴다고 하는데 외부인들이 남이 보기에는 저거 미친 것 같은데 본인은 재밌다고 해라. 그 또 즐겁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한다고 또 얘기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환상이라는 게 그런 환상을 만들어내게 된 이유가 무의식에 있을 거라는 거죠. 있어요. 그걸 추적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해석이 있어요. 그 미치의 판사명의 그런 환상. 요즘 그 각종 그 매체 아니 그런데 나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뭐 자기가 세상을 구해야 된다. 아니면 뭐 저 사람이 나 해코지 한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니면 빛이 뭐 어떻고 어떻고 게다가 거기 나오는 거 보면 뭐 그럴듯하고 사람의 몸속에 그 신경세포의 뭐그 다양한 얘기를 보고 있으면 대단해요. 엄청난 상상력이에요. 근데 환상이잖아요. 미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거기에서 프로이드가 이제 분석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은 동성애라고 그러죠. 그렇게 동성애 때문에 그런 환상이 보인다는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심리가 반영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여기까지 오기 이전에도 보이는 환상은 모두 그 사람의 무의식이 반영된 거예요. 무의식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뭘 보느냐가 되는 건데 이 다른 몸 출신하거나 양신 나가거나 이 에라가 나갈 때도 무의식이 반영이 돼요. 왜냐면 에라 자체가 무의식이거든요. 이게 무의식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나갔을 때 뭐가 보이냐고 했을 때 뭐가 보인다고 하면 그게 자기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상이에요. 다 환상이라고요. 환상이 가짜가 아니라는 건 내가 그걸 볼 수밖에 없는 마음, 그러니까 심리 체계, 심리 내 안에 있는 그런 욕구들, 욕망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라고요. 밖에서 보이는 그것이 나의 반영이에요. 내가 비춰놓은 거고 내가 투사해 놓은 거예요. 내가 만든 거라고요. 진짜라고요. 진짜 만든 거라니까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진짜의 개념은 외부 객체가 있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냐 안 받냐예요. 환상을 보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진짜라니까. 네. 이걸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여기서 에라를 내보내거나 에라 출신이가 양심 출신을 해버리면 큰일 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깨우침이 얼마나 확실하게 정밀하게 됐는지는 이 사람이 뭘 봤냐고 말하는 걸 보면 된다고요. 간단해요. 뭘 봤어요? 뭐가 보이고 이런 게 있고 어디 가니까 뭐 있고 저런 것도 보이고 뭐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뭐 어떤 형태가 보이고 뭐가 보이고 그거 보고서 이제 그 사람이 넌 이러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러이러한 욕구가 있거나 이러이러하구나 이러이러하구나 이렇게 들으면 돼요. 재밌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자기 속마음 그 숨기는 꼭 숨길 건 없지만 그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 비리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그거라고 생각 안 하죠. 자기가 봤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생각하든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사람이 본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그걸 하에 내보내야 되는 거고 근데 나갔을 때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를 가냐면은 자기 끝을 가야 돼요. 끝이 완주 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천 세계일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 가는지를 이것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자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감을 못 잡는 사람들이요. 그냥 생각으로는 어디까지 다 가거든요. 갈 수 있는 거는 집, 방, 자기 집 있는 집이 한계일 수 있는데 집 밖을 나가던데요. 못 나간다는 걸 몰라요. 집 밖을 어떻게 나가요? 집 밖을 만들었으면 집 밖을 생각을 하고 관념으로 만들어낸 가짜 땅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집 밖을 나가는데 저는 집 밖을 나가는 거 이전에 몸 밖을 나가는 것부터가 생각하면 몸 밖에 뭐가 있냐면 몸 밖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몸 밖을 설정한 거예요. 내가 몸 밖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몸 밖이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몸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갔으면 그 상태에서 해야 될 건 이것은 내가 만든 영역인 거고 내가 만든 땅인 거고 내가 만든 공간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럼 뭔가 화나다고 하면은 내가 그 땅을 그 영역을 내 밖의 영역을 화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 아무것도 없냐면 시각이 아니거든요. 시각이 아니에요. 그 시각으로 보는 것부터가 이제 못 넘어가는 거죠. 시각이 아니에요. 나갔을 때 보여지는 게
시각이면 안 돼요. 뭐가 보인다고, 뭐가 있다고. 옛날 제자 같았으면 두들겨 팬다니까. 어디서 그따위로 데 갇혔냐고. 시각 넘으라고 내가 맨날, 맨날 하는 얘기인데, 뭐 말만 있으면 뭐 보인다고 하거나 이러면 맞죠, 당연히. 그게 아니라 시각이 아니라고. 시각으로 아니기 때문에 어둡다고요. 그 어둠은 아무개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밤이 아니라 그 어느 것도 없다고요. 그냥 몸 밖을 나간 그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게다가 몸 밖을 나갔을 때 몸 밖에서 보냐면 그게 아니라 몸 안에서 밖에 나간 나를 보게 돼요. 의식이 나가진 않거든요. 완벽하게. 의식을 분리해서 잠깐 의식을 분리해서 배분되어 있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정말로 의식 밖에 나갈 정도까지 의식이 빠져나가면 위험한 거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 보면서 분석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머리는 내 의식을 굴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그 나가서 보고 나가서 행동하고 이런 걸 아직 잘 하지 못하는데 의식이 완전히 나가버리면 거기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랬을 때 환상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무엇을 볼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잘 그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의식을 완전히 나가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걸 내가 지금 뭐 신체 안에 있는 이 의식이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뭘 보면 안 된다는 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걸 이해하고 있는 이 의식이 신체에서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의식은 배분되는 거라고요. 이 양심이 나가거나 에라가 나갈 때 이 배분되는 걸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익숙해졌을 때 완벽하게 이제 의식이 완전히 저쪽으로 쏠려 나가는 방법도 나중에 있어요. 그러려면 그것까지 다 하고 그쪽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 세계를 구축한 다음에 할 일이에요. 이가 어렵나? 그 선생님 그렇게 나갔을 때 처음 접하는 세상이 깜깜하고 어둡다는 거를 그걸 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 건가요? 그 이제는 다 현이죠. 없다고요. 없는 상태가 다 현이죠. 현은 어둡다는 건데 어둡다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다는 거잖아. 알 수 없는 게 이전이라고요. 이 세상 이전. 음, 아까 말한 놀이조 말하면 이전이요. 이 세상이 이 세상일 수 있는 건 이 세상이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예.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방금 전에 말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하나하나 내 동작 하나 내 인생 하나하나를 다시 재구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의미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하고 방금 전에 그 에라 나가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요. 에라 나갔을 때 왜 없냐면 내가 만든 의미가 없다고요. 이거 같이 가야 돼요. 이거를 근데 이거 같이 가지 않으면 또 정신과 이 신체가 괴리 분리가 돼 버려요. 그쪽 세계에서 내가 뭔가를 봤으면 이쪽 세계에서도 뭔가 하나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거나 어떤 의미가 발견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같이 가야 돼요. 이 에라가 나간 세계에서 경험하는 세계와 이 현실계에서 경험하는 세계가 같은 거여야 된다고. 라는 표현이 사건이나 무슨 뭐 실제 모양새가 똑같다 이런 거는 아니시죠? 의미요. 아까 말한 대로 예, 모양새나 이런 건 오감이라고. 이미 예. 그 존재가 없어야 된다고요. 되게 힘들죠? 안 되죠?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 사고 체계 통념, 그 상식적인 사고 통념을 바꿔야 돼요. 그 바꾸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꾸 그렇게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안 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의미 본다는 게 그것도 있는 거죠. 마구와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어떤 의미가 있거나 어떤 의미에 해당하는 일이 이 주위에 아니면 사회에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잖아. 그 의미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만 이 세상은 나한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보이지 않거나 그 의미가 없으면 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이건 저쪽 세계도 마찬가지. 저쪽 세계도 그 의미에 맞춰서 그쪽 세계하고 소통이 될 거라고요. 어렵구나. 해봐야 해봐야 한다. 그건 설명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무튼 이게 에라를 내보내는 건 이제 우선 내보내지 않아도 알아서 나가요. 어느 정도 몸이 완성이 되면 지가 알아서 나가는데 이걸 감지하는 걸 잘 안 해봤으면 꿈에서 나가요. 거의 대부분 꿈에서 나가는 걸 보게 돼요. 꿈에서 뭔가 나가는 듯한 나가는 거에 해당하는 그런 비슷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억지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알아서 본능적으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이제 다른 몸이 완성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 나가는 게 한번 일어나면 이제 거기서 끝난 거죠. 저번에 말했듯이 그럴 때 저한테 얘기해 줘야 된다고 했죠. 그 양심 검사를 좀 해야 돼요. 신체 검사를 좀 해봐야 돼요. 그게 그게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다 바른 몸이 생긴 것이 되고 그 이후에 관정이라는 것도 남이 해주는 관정이 있겠는데 남이 해주는 것도 있고 내가 하는 관정이 그 얘라 가지고 끝을 가보고 끝 넘어도 가는 그걸 하는 건데 또 뭐 효과가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깨우침과 신체와 인생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관정이 다 제대로 되지 않게 되죠. 남이 해준 관정은 다 가짜인 거죠.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도 백회혈을 열어준다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무조건 만나면 백회를 열어주고 백회를 열어주고 백회를 열어주고 하등에 쓸데없는 짓을 한 적이 있죠. 그걸 해봐야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 식의 수련하는 건 그게 기만 연마해서 그래요. 기로 이해하다 보니까 기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러니까 백회만 열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기니까 뚫리면 된다고. 혈이니까 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너무 무슨 초등학생이 수학하는 것듯이 산수하듯이 해요. 1 더하기 1은 2고 2에다가 3 더하면 당연히 5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에서 2 빼면 1이잖아. 혈 열면 열리잖아. 열리면 다 할 수 있잖아. 선생님 그래요? 이 세상이 그렇게 간단해요? 돈이 통장에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하면 200만 원 될 것 같아요? 그거가 그렇게 쉽게 돈이 돼요? 수치적으로는 찍혀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유지가 돼요, 그게? 밥도 안 먹고 뭣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냐고요.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남는 건 얼마 안 되거나 없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돈이라는 게. 다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이 기회라는 것도 이렇게 열심히 쌓는다고 해서 쌓여지는 게 아니라고요. 통장의 은행 잔고처럼 모은다고 모아지지 않아요. 모아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허리 졸라매고 그만큼 그 애를 쓰거나 뭔가 노력을 엄청 해야 돼요. 지도 마찬가지죠. 그게 모으는 대로 모아지려면 그만큼 해야 돼요. 그게 누진통의 일 아니면 지감에 대한 거예요. 욕망을 제어하고 돈 모으려면 구두쇠처럼 해야 되나요? 안 쓰고 안 소비하기 위해서 그 욕망 제어를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자기 몸에 있는 기 이걸 소모 안 하려면 그만큼 욕망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또 책에 보면 다들. 그러기 위해서는 지게 이렇게 나오죠. 그 지게가 그 방법이에요. 단전 만드는 방법이에요. 욕망 분출 안 하는 방법. 성관계도 하지 않고 음식도 안 먹고 요즘 먹는 거에 환장하잖아요. 먹는 것에 모든 에너지 다 쏟고 있잖아요. 소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소화하다가 늙어 죽는다고 나오잖아. 활성산소 나온다고 해서 소화하다가 늙어 죽어요. 그런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전 만드는 데에도 똑같다고. 길은 쌓아지지 않아요. 쌓아지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렇게 간단한 논리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라는 거. 돌린다고 돌아가는 것이 기가 아니에요.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물이에요? 전기예요? 꽂으면 들어가게? 안 돼요, 그렇게. 거긴 방금 전에 얘기한 이런 식의 논리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잘 안 돼요. 이런 걸 이해하고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물리적인 그런 사물, 그 유물론적인 이해로 수련하다가는 나중에 정체가 빨리 오겠죠.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 얘기하다가 끝나요. 아무도 이해하기 어려워 이게. 별 얘기 아니진 것 같이 보이지만 이해하기 어렵다고. 네. 기수변을 잘 하려면 기 외의 모든 것을 다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애초에 수련은 처음에 철학 공부도 시켜야 돼요. 철학적 사고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거 안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상식적인 것만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게 되고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부터 철학적인 사고부터 가르쳐야 돼요. 사고하는 방법부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요거도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다고 이렇게 된다며. 된다고 안 했는데. 도능님. 그래서 이제 지감 조식 금속도 설명해 놨는데 이건 억지로 설명했죠. 다 남들이 하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좀 다르게 설명하려고 좀 약간의 비틀었다고 해야 되나? 비튼 거예요. 지감이 이게 방금 얘기했죠, 이거는. 통장에 은행 잔고가 안 쌓인다고. 그거 쌓이려면 그만큼의 그런 식으로 절제를 해야 된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 느끼지 않아야 돼. 느끼지 않으려면 그만큼 절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하는 건 느껴서 그래요. 뭘 먹고 싶고, 뭐 사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느끼잖아요, 그건. 그거 느낀다고 한다고요. 욕망. 호흡도 이게 여기서 호흡은 코호흡이 아니라 이제 소통, 교류, 외부하고의 교류인 거고 교류한 방법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으로 교류한다는 건 무엇을 받아들이고 이게 또 감인데 이게 원래는 호흡하고 지감하고는 서로 모순이 될 수 있어요. 호흡도 느껴야 되거든요. 느껴야 호흡이 돼요. 느끼 자체가 호흡이고 앞에서 느끼지 말라고 했는데 뒤에는 느끼라고 하죠. 그래서 느끼지 않아야 되는 거고 느끼려면 뭘 느껴야 되는지 알고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돼요. 뭘 느끼는지 모르고 느끼면 잘못 느끼게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땐 수련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마음으로 교류하라는 건 마음이 어떤 걸 느껴야 될지 어떤 걸 느낄 수 있다는 건 느낄 수 있다는 건 그것에 내가 마음을 연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음식을 먹고 싶다는 건 그 음식에 마음을 연 거잖아요. 마음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내가 싫은데 먹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 좋아한다가 마음을 열고 닫는 거고 먹거나 아니면 갖고 싶거나 하는 건 그것에 가지고 싶은 그 사물에 내가 마음을 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교류한다는 건 그 어떤 것에 내가 마음을 연 것이고 그걸 가지고 싶거나 그것을 하고 싶거나 그런 식으로 마음으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판단하려면 이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교류가 그러니까 교류하려면 무엇이 교류가 되는지를 알면 마음이 열게 돼요. 아니면 그 아는 게 마음이 연 것이거나. 그래서 기를 알게 되면 기로 호흡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기에 마음을 연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기는 방금 얘기한 대로 거의 유물적이에요. 기의 개념이 쌓으면 쌓아지고 움직이게 하면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고 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고체 아니면 액체식으로 이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하는 방법으로 기가 운행이 일어나고 기의 느낌이 일어나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감지하고 또 그렇게 몸에서 현상이 일어난다고. 다르게 알고 있으면 다르게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다르게 알고 있다는 건 다르게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열었다는 건 문처럼 열고 닫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의 문이 열도 돼요. 어떠한 방법의 문이냐는 건 에, 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열면 이것도 여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가 어떻게 열었냐가 되는 거라고요. 제가 자꾸 이렇게 기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를 다르게 열게 하려고요. 음, 연다는 게 이렇게 문 열고 다 닫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거, 이 어떠한 것, 그 성질, 성격 그 부분을 규정하는 거, 정의하는 것이 된다고. 그래서 기는 호흡하지 않아도 들어오고 호흡하지 않아도 나간다고 하면 호흡 안 해도 돼요. 이미 할 건데 일부러 시간 내서 호흡하지 않아도 단전은 쌓여가요. 이게 시간 내서 하루에 1시간을 내가 단전호흡을 해야지 기가 쌓인다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1시간, 하루에 1시간씩 앉아서 호흡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말했듯이 그런 거와 상관없이 기는 들어오고 나가고 올 것이고 쌓여야 될 건 쌓일 거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시간과 관계없이 쌓이고 움직여요. 어떻게 아느냐가 어떻게 마음 열었냐가 돼요. 어떻게 마음을 열었냐가 나한테 어떻게 작용이 일어나게 하느냐가 된다고요. 그래서 호흡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게 있다고요. 호흡하지 않아도 호흡돼요. 그래서 요걸 확장에 들어가면 불교에서 말한 그 최고의 깨우침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생사이려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삶과 죽음에 어떻게 내가 마음을 열었냐가 돼요. 그 얘기는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냐가 되는 거고 어떻게 이해했냐가 어떻게 받아들였냐가 된다고요. 그랬을 때 생사까지 너무 멀면 오매 이래요. 깨어있어야 된다면서. 그래서 잠 안 자는 중도 있어요. 잠 안 자는 수련하는 사람도 있고 오매 이러 해야 된다고 해서 잠을 자면 안 된다고 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근데 그건 잔다는 게 깨어 있는다는 게 무엇이 깨어 있고 어떻게 깨어 있는 걸 깨어 있느냐로 알고 있으면 자도 된다고요. 아까 호흡하고 똑같다고요. 밤에 잠을 자지 않아야 깨어 있다고 아니까 정말 잠 안 자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무식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식한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건지 나도 그거 헷갈렸는데 그게 깨어 있는다는 게 잠을 안 된다는 개념에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깨어 있냐고. 우리는 이미 깨어 있는데요. 그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깨어 있는 것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주와 관계는 내가 있는데 그 내가 뭔지 알게 되면 사주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고요. 근데 그 이면에 그 내가 뭔지를 모르니까 헷갈리죠. 본래 면목이란 말까지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그런 개념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내가 만드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건 오메이랬는데 생사일까지 가면 사는 거, 죽는 거, 살아있는 나나 죽어있는 내가 아니라 사는 것과 죽는 것을 같이 하거나 그것도 아닌 그 이면에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닌 그 살고 또 죽는 그 당사자에 해당하는 게 그 이면에 또 있다고요. 사주가 아니라 사주를 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사는 것도 아니고 생사를 하는 생사가 아니라 생사를 하는 그 존재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것을 알면 생사이려가 된다고요. 호흡을 기호흡이나 기를 쌓거나 아니면 코로 하거나 이렇게 알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알지 않고 다르게 이해하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사도 살고 죽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런 거 관계없는 존재가 된다고요.
음. 어떻게 이해했냐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해했냐가 어떤 감정을 일어나게 된다고요. 내가 그걸 정말 그렇게 그렇다고 알게 되면 거기에 맞는 감정이 일어나요.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알고 있으면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난 기분 나쁘게 되는데 그 사건이 기분 나쁜 사건이 아니라고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기분 나빠지지 않게 돼요. 맞죠, 이건? 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감정도 제어하고 감정도 통제하고 아니면 감정 체계도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감정을 바꾸려면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어떠한 건지, 어떤 감정이 일어나야 되는 건지를 명확하게 알면 감정을 바꿔가게 된다고. 이게 화날 건지 화나지 않아야 될 건지. 근데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대부분의 사람은 또 상식적으로 들어가는데 참으려고 들어요. 이게 화나는 게 아니다. 참진 참으면 안 된다. 아니면 성내면 안 된다. 아니면 짜증 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안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왜 짜증내거나 화내야 될 것이 아닌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화내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왜 아닌지와 왜 그것이 아닌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냐고요? 왜? 이걸 그러니까 지식을 거기까지 내 감정이 변할 수 있을 그 깊이까지 알아내야 돼요. 사마다 틀려요. 얼마나 자세히 알아야 감정이 바뀔지 자기가 잘 해보라고요. 내가 그 어떤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대충 아니까 대충 감정이 일어나요. 근데 이걸 자세히 알고 자세히 파고 들어가지고 아 이게 정말 이러하구나 하고 이게 알면 내 감정이 바뀌더라 하는 어디까지 파고 들어서 정말 이렇구나라고 알게 됐을 때 내 감정이 바뀌는가를 관찰해 봐야 된다고요. 알면 감정이 바뀐다고요. 감정이 바뀔 때까지 알아내라고요. 그렇게 말해야 되나? 선생님 그 지감이 뭐죠? 원래 그 3일 신고에서는 그 감이 그 감정 뭐라고 돼 있었죠? 제가 3일 신고를 봤는데 네, 하여튼 감정 희노애락 뭐 애비 뭐 이런 감정을 원래 얘기하고 초기 그 뭐죠? 성색 취 음미 저 이렇게 그 감촉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밖에 외부 사물에 대해서 느끼는 감각적인 이거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지감이라고 했을 때 감은 그 희구애로 탐염 뭐 이런 감정을 그 그친다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저였죠. 예. 욕구가 자본주의 소유 사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이잖아요. 예. 욕망 사고 싶잖아요. 하고 싶고 나도 저 갖고 싶고 광고가 그걸 그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 갖고 싶게 만들잖아요. 욕구를 자꾸 이렇게 자극하잖아요. 네네. 이게 정이잖아요. 감정. 네. 감정이 자꾸 희노애락 애호욕이 감정이 아니라 그것만 감정이 아니에요. 네. 너무도 많은 감정을 만들 수 있어요. 냄새가 몇 가지예요? 냄새 수만큼 감정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거의 10,000가지 이상이 되는데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식의 감정이 일어나면 뭐가 되면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거나 수명이 깎이거나 이렇게도 뭐 수련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뭐 단전 만들어지려면 우선 지감이 돼야 돼요. 모험호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철수하는 거예요. 욕망을 철수하면 그것으로 일어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면 이 단전호흡 하거나 단전 만들어지거나 이럴 때 체력적으로 엄청 소진돼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이 피로가 생각보다 커요. 이거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단전 만들 때 뭐가 힘들다고 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생체 리듬이 깨져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신장 기운이 많이 소모되고 또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을 해야 돼요.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그 에너지 소모를 줄인다는 게 욕구 분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불교의 지감이라니까요. 지감이 아니라 지게 그 뭐죠? 율법이요.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원래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음, 너무 그러니까 윤리라고 생각하는데 윤리 아니에요. 이 옛날 예, 사람은 윤리 개념이 지금 우리 생각하는 사회적인 개념을 접근하잖아요.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네, 사회의 전제죠. 사회의 전제 하에 윤리를 이해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음, 이 수도의 수련의 전제 하에 윤리를 만든 거예요. 음, 그거 잘못 오해한 거죠. 서양인들이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음. 결코 동양인들이나 그 애초에는 그런 식의 것이 아니죠. 아까 선생님 단전 만들기 위한 저거라고 하는데 이게 단전도 그렇지만 오히려 발음모 만들 때 이게 굉장히 힘들고 중요해서 지감조식금촉을 여기 자광신도법에서 설명하신 거 아닌가요? 이거를 이거는 수련의 예, 전반적인 거라서 예, 그렇죠. 예, 어느 곳에든 다 똑같아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예, 그러면 이게 다른 점은 자강신도 이전에 일어날 때 지감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니까 소학 같아요. 우선 시키는 거고 나중에는 음, 왜 그러는지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가 네, 이렇게 써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왜 이래야 되냐고, 왜 지감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음, 왜 그걸 해야 되냐고, 이거 알아야 된다고. 음, 이는 이후에 계속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감이 의미가 또 달라지는 건 이후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예, 의미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 지감의 전제 하에 욕구를 멈췄잖아요. 예, 다시 느껴가야 돼요. 예, 그러려면 우선 멈추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아까 또 처음부터 다시 네, 네, 했듯이 의미가 없어야 의미를 만든다고요. 예, 지감이 돼야 음, 다시 느껴갈 수 있어요. 이게 삼매와 출삼매예요. 네, 비슷해요. 예, 없어봐야 음, 하나하나 다가올 때 거기에서 새로움과 경의와 감동과 감사를 느끼기 시작해요. 이 지감이 돼야 예, 뭔가 하나 느낄 때 확 와닿아요. 음, 그래서 이 경험을 이때 할 수 있어야 돼요. 있어요 또. 이 발음을 만들었다는 건 새로운 오감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이것도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발음을 만들어진 이후에 두뇌하고 그리고 심장하고 내 신경 체계하고 다시 융합돼요. 그 과정을 또 거쳐요. 이 과정 거칠 때 다시 이제 욕구 일어나기 시작하고 없던 욕구 만들어지고 없던 이제 그 의미 생겨나고 없던 세상과의 관계 형성이 되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감정이 생기거든요. 음, 심장이 생긴다고. 신경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다시. 이때 또 머리 아픈 사람이 있어요. 신경체 다시 만드냐고 뭐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 있는 그 두뇌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른 몸의 두뇌하고 서로 겹치거든요. 합쳐지거든요. 이때 통증이 일어나요. 어, 성장통이라고 해도 될까요? 네. 설탕통이네요. 이때 예, 분사를 겪을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다 틀리던데 그 강도가 며칠 끙끙 앓는 사람도 있고 그냥 별로 그냥 몸 좀 피곤한 걸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죽게 피곤한 사람도 있어요. 예, 두통, 감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심장이 찢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나게 아프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감정, 욕구가 없다가 하나하나 형성되어 가는 이 과정이라는 게 애초에 있어요. 예, 이때 좀 더 실감하게 되죠. 이 지감이라는 게. 음, 이 감정이 원래 있던 감정이 아니었구나. 이 느낌이 원래 있던 느낌이 아니었구나. 하나하나 만들어져야 되고 하나하나 이 링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시 재링크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드라이브 다시 걸어야 돼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뭐든지 새로 한다는 거예요. 이 새로 한다는 게 그만큼 처절하거나 정밀한 거예요. 진짜 새로워야 돼요. 링크 드라이브 다시 거는 거예요. 컴퓨터 밀잖아. 그럼 다시 해야 되잖아. 처음부터. 그와 같은 거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 형성을 그렇게 하는 과정 때문에 이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감은 욕구니까 하나하나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이런 식으로 내 안에 발산되어 나오는 그냥 감정적인 건데 금촉은 색상향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이건 개념이에요. 지감과 다른 점은 금촉은 개념에 해당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있어요. 금촉 이 세상이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있다가 아니라 그 사물에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느끼지 말고 그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 지감에서 설명하는데 문제는 금처로 넘어갈 땐 이게 내가 그걸 가지고 싶을 때 욕구보다 더 무서운 게 나중에 지식이에요. 이데올로기라고. 이데올로기가 더 무서워요. 음, 생각이요. 그게 의미 있다고 안다니까요.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알고 있다니까요. 거꾸로 말하면 되죠. 아까는 어떤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마음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 지식이 힘이 세다는 거잖아요. 감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알고 있느냐고요. 어떤 것. 이게 금쪽에 해당하는 게 알기 이전에 아는 것이 없다고요. 없다는 전제하에 시작한다. 그것도 모든 지식, 모든 의미 체계, 음, 이데올로기, 관념 형태 네. 이게 없다고요.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무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말대로. 아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뭘 알아듣지 알게 되거든요. 내가 이걸 몰랐다는 걸 알아야 그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곧 아는 것이 그렇게 된다고요. 의미가 없어야 의미가 있게 된다니까요. 몰라야 알게 된다니까요. 세상은 평등하고 아무것도 없어야 뭘 알게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한다고. 이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걸 지감과 조식과 호흡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그 어떤 사물을 보고 감각하는 그 자체는 지감인데 호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의미가 만들어져요. 같은 얘기를 다른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또 할 수 있죠. 이 지감, 조식, 금치. 저 혹시 그러니까 지감을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제 지감을 천간, 호흡을 오행, 금촉을 12지지 뭐 이렇게 대입해서 그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그 개념대로 사주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고 치면 어떤 의미에서는 싹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쉽지는 않지만 무시가 우선 무시만 무시를 위주로 제가 설명한 거죠. 감을 멈추라고 했으니까 12지지가 없다고요. 예,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식의 조합이 안 일어난다고요. 예, 금촉이라고 했으니까 천간도 없다고요. 천간이 더 이게 다른 곳에는 지지가 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천간이 더 힘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지지는 물리적인 거라서 그 환경이나 실제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막말로 돈을 벌었다는 게 지지로 일어나잖아요. 돈 벌고 안 벌고 지지의 문제잖아요. 근데 천간에서 돈에 관심 없으면 돈이 없어요. 돈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없는지 알아요. 아니 모르거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나 돈에 대한 개념이 없다니까요. 천간에 제가 안 떠 있으면 돈에 대한 개념이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디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돈이 있고로 인해서 생기는 윤택함은 지지가 힘이 센데 문제는 지식이 더 힘이 세냐고요. 관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이해하게 되면 지지보다는 천간을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가치관은 천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보냐에 따라서 어디가 더 중요하냐가 있는데 아무튼 뭐 이거는 여기는 더 의미 없음으로 먼저 하고 의미 없는 게 의미 없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 그 전제하에 하나하나 의미를 새로 만들어가고 구축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해서 워낙에 이 새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설명하기 힘들어요. 지금 이 말씀은 중국에는 없는 한국적인 생생지도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설명 안 해준다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놨으니까 이걸 설명 하나하나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하나하나 조금씩 더 설명해서 풀어놔야 되는 거죠. 설명 안 해주죠. 그래서 오해해요. 잘못 알아듣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지감조식 금촉은 차이나 수련서에 이게 없는 개념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있나요? 차이나 수련서에도?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아, 누진이 지감 같은 거잖아요. 예, 누진 예, 예.
성 호흡할 때 가르쳐요. 이 예. 지감에 해당하는 걸. 아, 예. 그 호흡은 호흡을 가르치고 호흡도 있어요. 호흡도 그 기호흡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공식으로 호흡하는 것만 그 책을 잘못 오독한 거고 중국 추천서 그 오충화가 쓴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호흡이 그런 호흡 아니에요. 제가 그 하는 공부 3에 있는 거기에 호흡 설명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호흡 개념을 설명한 데가 있어요. 음, 얘네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있어요, 방법이. 근데 그걸 체계적으로 아니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거죠. 또 게다가 아, 옛날이라서 지금과 너무 그 사회적인 상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어서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중국 수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그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음, 자기네들이 만든 게 아닌 것도 있고 또 오래됐고 그러니까 그 위대한 양이 쓴 그 참동계 그 예. 설명이 똑같은 게 서양에도 있잖아. 연금술이 너무 똑같아요. 아, 예, 너무 예.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어느 한쪽에 베꼈거나 같은 곳에 같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같은 종족이 양쪽에 퍼뜨렸거나 뭐가 있는데 이렇게 네. 돼버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어디가 먼저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서양 수련서 거기에 나오기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미 있던 체계라서 얘네들도 모를 거라는 거예요. 오충어 유화양이나 이거 충하 오르파들이나 그 외 다른 전진파 애들도 원래 여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들도 모르고 음, 나름대로 수직해서 만들어진 설명일 거라는 거죠. 그 책들도 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음. 그래서 해명경은 인도에서 배워온 거죠. 그러니까 아, 불교과까지 같이 갖다 붙였잖아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예, 서쪽에 예. 가다가 하나 때문에 그 요가 인도 수련법이 그게 그 밀교적인 거든 불교적인 거든 거기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자기네들 도가 수련에 대해서 자기네 잘 모르겠으니까 다른 것도 합치는 거잖아요. 알면 안 합쳐요. 모르니까 합치는 거지. 네. 음, 선생님 설명해 주신 지감조식 금촉의 의미를 알면 굳이 동굴로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선생님. 그 뭐지? 단군 뭐야 그 동굴에서 호랑이하고 마늘 그 하여튼 그 얘기 예, 지감조식 금촉하라고 거기 집어넣은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던데. 음, 아까 미호님이 질문하신 거를 제가 또 못 봐가지고 이게 언제 나온 질문이었는지가 모르겠네. 아, 아까 예. 그 외부 세계 받아들이고 마음 그 사람의 장점만 받아들이는 것도 마음을 어떤 식으로 연계된 예. 장점만 받아들인 거야. 그건 말만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장점을 받아들였다는 게 장점 외의 건 받았는지 장점에 해당하는 것을 연 건지 그건 말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건. 그 사람 장점 단점을 구분했다는 게 이미 닫고 있는 거고도 되는데 음, 벌써 세 가지 케이스가 등장했는데. 음. 그 연금술에 해당하는 게 선생님 중세부터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 오래돼요. 생각보다 엄청 오래돼요. 그럼 그러니까 걔네도 모르죠 어디서. 근데 그림들이나 이렇게까지 보면 상당히 오래돼요. 그 연금술이 단순히 나원이 화로 쓰고 뭐 하다 보면 예, 그러니까 용광로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해야죠. 음,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부터 나온 거죠. 음, 걔네들이 얼마나 그 청동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그거에 거기 대장간의 그 기술이 첨단이었고 그걸 숭배했던 시기라는 게 청동기 철기일 거 아니에요. 그게 별거 아닌 거라까지 의미 저하가 되려면 오래돼야 되잖아. 그 이후에잖아. 아니 수련을 꼭 그렇게 대장간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그 비유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아무 없어요. 무슨 대장간하고 수련 연금 대장간하고 왜 관계돼요? 이 수련이
그런데 대장간을 갖다 붙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장간이 위대해 보였다는 얘기죠. 그 당시 최고의 가치였다는 얘기잖아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 말씀하시니까 어떤 분이 그 도깨비를요 대장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금나라 뚝딱뚝딱 이렇게 두들기면 이제 거기서 농기구도 나오고 뭐 대장간이 권투나 아니라 철기나 그 철기 시대의 산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대장간, 그러니까 대장장이하고 대장장이가 쓴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걸 구분해가지고 대장간이 도깨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럼 스미스가 도깨비라는 얘기잖아요. 뭐 그렇게도 되는데 근데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은 다를 거라는 건데 만드는 사람의 위치가 위대 신분이 높을 시기는 있었다는 거겠죠. 그 얘기는 철기 시대라는 거죠. 용의 불신화 그거 다 철기 신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쇠를 만들 수 있는 종족을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될 거예요 나중에. 그 김민정이 쓴 그 카자흐스탄의 장면 그거 보면 거기에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그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그 선생님 외단 만든다고 뭐 하여튼 진나라 한나라 얘네들 차이나 애들이 그 금단 내단을 못 만드니까 외단 만들어서 불로장성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연금술 비슷한 게 나온 거고 그게 잘못 알려졌으니까 이제 바깥에서 뭘 만드는다고 설명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렇게 알기도 하죠. 우리가 수은 들어가고 납 이렇게 설명 수은하고 연홍 수은하고 납이니까 그거 가지고 한다고 수은이 저 법지를 잘하면 이게 위험하지 않은데 그걸 법제하는 기술이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 그걸 어떻게 법제해 쉽게 당장 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몸을 튼튼하게 해주고 강하게 해주고 하는 식으로 거의 뭐 술을 한 사람 버금가지 않게 아니면 술을 한 사람보다 더 그러니까 차량도 약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는 약도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런 것도 외단의 일종으로 들어가죠. 포박자에 보면 다양한 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법제 없이 잘못 만들면 정말 죽는다니까요. 네, 납종독으로 죽은 애들 많다고. 네. 남 먹고 구리 먹고 그러다가 죽어요. 그다음에 제접술 설명해야 되네. 제접술도 원래 다 수련법 같은 건데 제접이라는 게 가장 큰 논리는 아까 말한 호흡이에요. 호흡이 다 제접이에요. 어쨌든 내 안에 있는 것만으로 수련할 수 없어요. 외부와 관련해서 수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접이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불교의 선종 이후에는 안에 있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열애장이라든가 불성만으로도 수련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어쨌든 호흡을 해야 된다고요. 다친 게 과학적으로 다친 게 내에서만 뭐든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열애장이 되는데 다친 게에서만은 안 돼요. 외부와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외부와 교류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선종 잘못 이해하면 이 제접술 아니 호흡과 다른 거죠. 호흡도 사람 생명 자체가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안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똥구멍이 왜 있고 항문이 왜 있어요? 미려일이 왜 있고 그 구멍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구멍이 있어야 소통이 일어나고 들어오고 나가게 할 수 있다고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 세상은 움직여야 돼요. 공전이든 자전이든 공전을 해야 우리가 이게 태양계가 형성되잖아요. 공전이 안 되면 자전이라도 해야 돼요. 지 스스로 돌기라도 해야 된다고. 내 안에서 돌아야 된다고. 다 돌아야 돼요. 움직이고 이게 저게 이거 전환 일어나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리고 외부에서 내부로 내부에서 외부로 이런 식으로 순환이 일어나야 되고 돌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결핍이 있게 돼요. 어느 한쪽이 부족해요. 이거 재밌는 건데 공을 거꾸로 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채워 있다고도 해도 같은 얘기 돼버려요. 이게 소통이 된다고 하잖아요. 소통하기 위해서 비워진다면 채워져 있어서 이게 소통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타이어가 어느 한쪽이 점을 찍어 놓으면 더 빨리 돌아가요. 고속 회전에 어느 한 부분에 더 무거우면
속도가 더 빨리 이게 가속이 되잖아요. 팽이를 계속 한쪽을 친다는 게 어느 한 부분에 힘을 계속 가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한쪽을 비게 해가지고 순환이 일어나게 하는 거하고 개념이 같다고요. 공망 말씀하시는 거. 그 충이 있잖아요. 충. 그러니까 불교 그러니까 도덕경에 충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빌충이라고 해석하잖아요. 네. 근데 충에는 채워진다는 뜻도 있어요. 네. 채워지는 거나 비워지는 거나 같은 거라고요. 왜 같은 거냐면 효과가 같은 효과가 일어나요. 채워져도 움직이고 활동해야 되고 비워져도 움직이고 활동해야 돼요. 채워지는 게 비워지는 것이고 비워지는 게 채워지는 거예요. 서로 같은 거예요. 없는 게 있는 거고 있는 게 없는 게 돼버려요. 같은 효과가 일어나요. 그리고 돈이 여기 있어도 문제고 돈이 있어도 그로 인해서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환이 일어나고 이제 순환이 일어나고 없어도 없으면 있으려고 열심히 돈 벌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순환이 일어나고 또 유통이 일어나게 돼요. 어느 한쪽이 없어야 되잖아요. 자본주의는. 못 사는 나라가 있어야 자본주의는 움직인다고 하더군요. 책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마지막 못 사는 나라가 이제 저 중국하고 인도인데 중국과 인도가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면 자본주의는 멸망할 거라는 이게 핑크빛 미래를 보는 자들이 있는데 정말 대체는 이제 그때 가봐야겠고 못 사는 곳이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결국 한쪽은 채워져 있다는 거잖아요. 못 사는 나라가 있다는 건 잘 사는 나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느 한 곳이 비었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채워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뜻으로 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게 옛날 사람이 알았다고 하는 게 한문을 보면 음은 같은데 의미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되어 있는 의미는 거꾸로인데 의미 똑같은 한문들이 많아요. 아까 말한 충도 비어 있는 것 비일충과 채울충이 같은 충인 거고 경자도 무거울 경자가 있고 가벼울 경자가 있고 행도 가는 것도 행이고 오는 것도 행이에요. 여라는 게 오는 것 같다 가는 것 같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오는 건지 가는 건지 딱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오는 것이 가는 것이 가는 것이 오는 거예요. 오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오는 거고 상대편 입장에서는 가는 거고 그래요. 어떻게 보느냐로 거꾸로도 된다고. 그게 그거지. 아담이 죄가 있는 사람도 되고 없는 사람도 돼요. 그 신이 선하냐 악하냐 그런 개념 없어요. 악할 때가 있고 선할 때가 있어요. 선이 있고 악이고 악 있고 선이 같은 건데 그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신이 꼭 선악이에요. 서양인들의 신은 선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은 선악이 아닌데 서양인들은 신은 선악이에요. 선악을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을 신이라고 하는 게 아닌데. 자비랑 권력욕이랑 개념도 비슷한 말씀이시죠? 네. 내가 자비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그 덜된 놈이 있어야 내가 가르칠 수 있고 얻는 놈이 있어야 내가 퍼줄 수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내가 돕는 사람이 돼서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알면 세상을 세팅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단자가 뭐 착한 행위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네가 착했다는 얘기는 착하지 않은 사람 만들어놨다는 얘기가 되냐고요. 너는 어느 것을 하는 사람이냐는 거죠. 착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불평등, 평등의 전제하에 불평등을 만들어 놓고 어떤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지를 알고 보고 이거를 좌우하는 사람이 되는 게 고단자란 말이에요. 너무 많이 얘기했나 갑자기 빠르게. 그러니까 이게 고단자가 되면 봐야 될 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선이냐 악이냐도 아니고 착하냐 착하지 않냐 맞냐 틀리냐 이게 아니라 누가 맞게 했냐 아니면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놨냐가 돼요. 결국 그 누군가가 영웅이 되려고 하면 영웅이 나올 만한 사회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짜고 친다고 이거 다 합치면 짜고 친다고 그러는 건데 짠다고요. 짰다고요. 날 영웅 만들려고 그 전에 이 세상을 개판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등장해서 짜잔한다고 할 거란 말이죠. 이게 이런 식의 판을 짠다고요.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결국 공을 이해해야 되고 그 이전에 선악의 개념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역설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없는 게 있는 거고 있는 게 없는 거. 영웅이 족 같은 놈이고 족 같은 놈이 영웅인 거고 같은 거라고요. 이걸 이해해야 이걸 짤 거 아니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서 그 고단자 넘어가거나 이거 공부하겠다고 하면 엄한 사람 잡는다니까요. 게다가 몰랐다고 얘기한다니까요. 나중에 모르는 게 그게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저스도 이게 소통이 그래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쪽이 부족한 게 한쪽이 가진 게 있잖아요. 제접이 일어나니까 가져온다 하면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한쪽에서 한쪽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류가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접이 돼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방중술이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방중술이 일어나냐면 그런 여자를 구해야 되는데 여자를 구하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그런 여자를 구해도 된다는 사회 윤리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절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여자를 구해 가지고 내 수련에 써먹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대가 얼마나 개판이에요. 그 도대체 어떤 윤리 세계이길래 여자를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고요. 근데 남자들이 이 제접술이나 아니면 방중술 보면서 그런 식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면 그런 걸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거나 방중술 개념을 좋아하거나 이런 거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 심리 구조가 이런 식의 심리 구조가 있다고요. 여자를 도구로 쓰거나 여자는 내 향락의 대상일 뿐이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윤리요. 그게 있다는 전제예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 여자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보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게 하는 거 어려워해요. 마음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원한다나 그 얘기는 그런 식의 마음 구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 시대 방중 제접술과 밀교도 있고 뭐 있기도 하는데 처음에 밀교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밀교도 퇴폐로 넘어갔어요. 그 시대에 그런 식으로 여자를 이용해서 수련한 게 없었던 건 분명히 아니라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단한 성인들도 그런 걸 썼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 시대의 윤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칭찬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뭐라 하긴 그런데 지금은 적용할 수 없는 건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때에도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진교나 그 외에 그 송나라 이후에부터 그런 식의 수련이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여자도 그러니까 전진교 그러니까 그 청정파가 나오는 게 그런 식의 방정술을 쓰지 않고 오직 호흡이나 그 기만 가지고 수련하게 되는 수련법이 나오잖아요. 파에서 왕준양을 교주로 해서 왕준양 이전에 여동빈 이전에 종리권 이전에 동화제군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네들의 파에 의해서 그게 나오죠. 그 이전에는 섞었어요. 다 썼어요. 얘네들 이후에 안 썼냐면 얘네 이후에 썼어요. 내가 이거는 송나라 그 유교에 있는 그 애들도 송나라에서 유명한 유교 현자들도 그 방법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그때인 거고 지금은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요. 있는 것들이 하는 거죠. 얼마나 지금도 서양 영화 보니까 여자를 그렇게 쓰더만 돈 있는 갑부들은 여자를 다 그렇게 다루잖아. 네. 우리나라 얼마 전에 회장님께서도 네. 우리나라 영화도 나오던데 뭐. 네. 회장님께서도 한 명당 500만 원씩. 네. 요즘 피도 갈아내는데 그런 거 사용하잖아. 자기 살려고 남의 피로 싹 갈아버리는 것도 옛날에 이런 식의 사고가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네. 다 업이 된다는 걸 생각 못 하겠죠. 남의 피 얻어먹었으니까 나중에 그 자기 피 내놔야 될 건데 생각보다 세상이 정밀한데 만만하지 않았던데. 그런 남의 기운 뺐으니까 내 기운 남한테 줘야 될 상황이 생긴다는 건 이거 알고 제재서 써야 돼요. 업이라니까요. 근데 게다가 이쪽에 해당하는 업은 더 지독해요. 생각보다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할 거예요. 이게
고통에 당한다고 해서 이 수련에서 생기는 업은 그 인생이 힘들다, 버겁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건 편해요. 음, 뭐가 힘드냐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이 도의 세계에 와서 생기는 악업은 그거예요. 왜 나는 안 되는데 그거예요.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명산 찾아다니고 뭐 네, 이런 것도 제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네, 제접이에요. 그러니까 수련 자체가 제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가 호흡 자체가 제접이라고 했으니까 이 나 왜 천지 기운 받아들이는 것도 제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접의 기본 개념은 어쨌든 모든 수련은 다 제접인 거고 그 중에 윤리적으로 될 거냐 되지 않을 거냐가 있는 거고 또 네. 다른 문제는 그것이 정말로 내 수련에 도움이 되는 제접이냐 아닌 제접이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좋은 산에 가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네가 지금 당장 코로 마시는 그 기가 이 깨우침에 도움 되냐 안 되냐예요. 도움 돼요 안 돼요? 대부분은 안 되잖아요. 도대체 몇 시간 내가 그 24시간 이 기를 빨아들이면 이 기가 나한테 깨우침을 줘요? 아니면 1년을 빨아들이고 있으면 이 기가 깨우침에 도움이 돼요? 도움 안 돼요.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귀호흡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한다고요.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결국 내 수련이 진행됐다는 것은 내가 호흡한 그 기가 내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떤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진행이 된 거라고요. 근데 그 작용이 정신적으로는 하나의 의미 이해를 하는 거고 심리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수련이 진행된 거고 이 진행을 위해서 기를 받아들이든 호흡을 하든 주문을 외우든 아니면 인문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관상법을 쓰든 뭐든 그게 해당한다고요. 그래서 산에 가면 도움이 돼요. 도움 되는 이유는 산마다 의미가 있어요. 또 산에서 주는 청정함이 있어요. 또 그 산신의 또 청정함이 있고요. 가장 잘 되는 건 산신이 좋은 거죠. 산신이 나보다 높은 곳에 해당하는 그 산에 갔을 때 그 산의 기운을 받아들이면 나한테 깨우침이 있는데 그 깨우침은 의미 이해인데 왜 의미 이해가 되냐면 나보다 높은 이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어떤 것을 깨우친 나보다 더 많은 더 멀리 보는 누군가의 곁에 누군가의 그 주변에 있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운 그 산신의 기운 깨우침이 높은 산신의 기운을 내가 접촉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당연히 나한테도 그 영향 공명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깨우침이 생기죠. 영향을 받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영향 받아서 그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산신이 원하지 않으면 난 너한테 내 깨우침 줄 생각 없고 난 너한테 접촉되는 것 자체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백날 가봐야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악업만 이게 나 싫은데 계속 오잖아. 그러면 산신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그럼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죠. 그 기운을 기분 나쁜 기운을 흡수해요.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죠. 그걸 알고 가야 돼요. 그걸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하고의 제접수를 이용하려면 일단 선생님 기분을 좀 먼저 좋게 해야 되겠군요. 그건 내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이 제접이 최고인데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을 맛있는 거를 사주시면 커피? 저는 이렇게 단순한 사람 아니거든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도 제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도 제접 중인 상황. 네, 제접이죠. 모든 게 다 제접이죠. 제접을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어떻게 제접을 이해하느냐. 어쨌든 이게 나보다 외부와 교류하려면 나보다 높은 거와 교류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제접이 아니면 관정 그런 게 일어나는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스승이 있어야 수련되는 이유는 스승과 접촉이 일어나야 나보다 나은 걸 섭취를 해야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금단인데 금단은 누군가의 금단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단 만드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거의 맨 땅에 헤딩하듯이걸 해야 돼요. 이 사금 채취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연금술처럼 그거 똑같아요. 아무리 해도 금이 안 만들어지는 거하고 사금 이게 강한 통째로 들어야 사금 이만큼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선생님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 광룡원의 금단 이상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한히 퍼져도 가져가는 사람은 가져가는 거예요. 없어서 못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못 가져가서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아깝다고 안 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흘리는 게 아까워서 흘리는 건 주워와도 많다니까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나중에라도 들으시는 분들 꼭 명심하시고. 금단 장사를 하면 안 될까요? 그렇죠. 한 10분 남았네요, 선생님. 네. 결국엔 관법으로 수렴되는 건가요? 네, 모든 건 관법이죠. 근데 전제가 있다고 했잖아. 그 전제가 돼야 이제 관법이 되죠. 그 관법 전에 그러면 동중서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천인 가문이나 이런 거 동중서가 말했던 이유는 이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과 나와 운 그런 거에서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냥 그 도덕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게 황제 탓이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진짜 네 탓이라고요. 이게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EJ, 그러니까 이상한 괴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선 태풍이 일어나서 흉작이 일어나고 곡식이 잘못되고 이런 왕 탓이에요. 왕인지가 헛짓거리해서 그렇다고 돼 있는 게 있다고. 이게 그걸 철학적으로 얘네 나름대로 유교적인 어떤 이 사유 체계를 만들어 놨잖아. 이 동중서가 현인 가문 사상으로. 근데 이게 모르면 이 그 미신이라고 그러니까 과학을 몰라서 이런 소리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수준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그렇다고요. 이게 정말 네 탓이라고요. 진짜 이 탓이라니까요. 우리나라 보면 지나온 세월 보면 대통령이 당선돼서 그 취임하자마자 그 해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 대통령이 하는 일을 알 수 있어요. 네 탓이라니까요. 이게 있다니까. 그래서 그 동중서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옛날 사람들이 모르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도 알아서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알아서 그 설명할 방법은 모르기도 하고요. 이걸 한꺼번에 철학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하려면 그게 깝깝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 날이 언젠가 와야겠죠. 이게 그 깨우친 마음, 그리고 실제 과학 현상, 물리 현상, 경제 현상, 정치 현상, 사람 마음, 그리고 집단 마음, 그리고 하늘, 그리고 우주까지 합쳐서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왜 성령의 단순히 설명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다고요. 실제 작용력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하는 날이 올 거라고요.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치가 되고 세상이 이루어지고 움직이게 될 거라고. 선생님 언젠가 말씀하셨던 천원계와 현상계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는 건가요? 네, 그 통합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현상은 사건이 일어난 거죠. 사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쓴 것대로 사건이 일어난 이후와 이전이 있다고요. 이미 일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벌어진 이후와 이전은 다를 거라고요. 천원계와 현실계가 접촉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그 전제하에 일어나는 일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식의 그게 이제 그렇다고요. 네. 이거 궁금한 얘기는 뒤풀이에 오시면 자세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관법은 뭐 육신통 얘기를 먼저 해놓은 육신통 얘기던데. 관법이 뭐 설명되어 있는 건 없던데 여기. 그거는 그러면 저기 다음 시간에 같이 하시죠, 뭐 선생님. 결국 육신통도 관법 얘기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뭐 오늘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저기 오메 미디어 속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도노님하고 여기 애기 보신이라고 힘드시죠, 도노님? 네.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그러니까요. 졸았습니다. 네. 천풍님도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뭐 혹시 마지막 마무리 발언, 혹시 마무리 뭐 질문하거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방송이 약간 시간 차이가 있어서 혹시 뭐 도농님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또 뒤풀이에서 또 마저 얘기 이어가기로 하죠.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 아쉬우세요? 아니요. 뭐 좀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아닌가요? 아니요. 네. 다음 어디 할까요? 참. 그거 정해야 되는데요.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하죠, 선생님? 그러게요. 부분이 어디까지 해요? 확 나가버리니까 도개까지 할까요? 도맥이요? 너무 많이 무슨 얘기 같은데 신과 합일, 모와 합일이야 뭐 각성한데 마음 뭐 이게 다 관정 얘기, 금의 무의와 뭐 신과의 만남 오늘 하신 얘기 거의 설명하기 어려운 의미 얘기도 하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1000원개 전까지요. 네. 그러면 도계까지 나가신다고요? 예. 도계 전까지 하시죠, 선생님. 도계 요새 저기 뭐죠, 선생님 주계 광룡 주계 조금 자세하게 저기 주시는 것 같은데 이전에 많이 설명하셨어도 도계에 대한 설명 한번 조금 더 하시고 그래요. 어떨까요? 도계 전까지 384부터 하실 수 있는 데까지 뭐 일단 도계까지 그러면 386페이지까지 거기까지요, 선생님? 아무데나 뭐 하다 보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84페이지 원신일체까지 하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왜요? 방금 끝난 건가요? 아니요, 아직 안 껐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채팅창에 쓰세요. 네, 지금 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올리셨습니다. 자, 질문도 없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죠. 뭐 6시입니다. 딱 정각에 마치는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좀 이따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